착하게 산 사람일수록 꼭 만만하게 보입니다.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내 것 챙기기보다 남 것 먼저 챙겨주고, 내 말 하기보다 남 말 먼저 들어주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한테 돌아오는 건 뭡니까? 고마움이 아닙니다. 존중도 아닙니다. 더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도와줬는데 당연하다는 듯 또 손 내밉니다.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했더니 아예 무시합니다. 참고 넘어갔더니 그 다음엔 더 심하게 나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형제끼리도 그렇습니다. 평생 동생이 챙겨주고 부모님 일 도맡아 했는데 정작 유산 앞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한마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고 합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찬 나눠주고 굳은 일 도와주고 몇 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내가 부탁 한 번 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요즘 바빠서요. 딱 그 한마디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또 잘해줍니다. 나만 호구였던 겁니다. 자식한테도 당합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 했습니다. 등록금, 결혼자금, 손주 육아까지 내 허리 휘어지는 줄도 모르고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씀하세요? 핀잔입니다. 존댓 말이긴 한데 속은 반말입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계속 쌓입니다. 억울함입니다. 분노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 내뱉습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또 참습니다. 그렇게 참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가 잘못 산 건가? 내가 너무 약해서 그런 건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밤에 잠 못 이루고 천장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나? 근데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내 탓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못된 사람은 늙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젊어서 못됐던 사람, 나이 들어서도 똑같습니다. 아니, 더 심해집니다. 나이 먹었다고 철들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더 뻔뻔해집니다. 자기가 나이 들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짓은 까맣게 잊고 자기가 늙었다는 이유 하나로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또 참습니다. 나이 들어서 싸우기 싫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이해하자 하면서 또 넘어갑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가슴에 병 생기고 밤에 잠 못 자고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대체 누구 잘못입니까?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고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오래 참아온 사람들 다 똑같이 겪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텼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나아집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못된 사람은 상대가 참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더 밀어붙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고 참을성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합니다.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습관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남 배려 안 하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렇게 사는 게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늘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싸우는 법을 모르니까요. 아니,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싸우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 응어리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돌처럼 박힙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터집니다. 그때 가서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평생 참다가 한 번 화내면 주변에서는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원래 저러는 사람이었나? 하면서 수군댑니다. 못된 사람은 그대로인데 여러분만 나쁜 사람 됩니다. 이게 억울한 겁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평생 참고 살았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왜 못된 사람은 멀쩡히 잘 사는데 나는 마음에 병이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오래 참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동네 어르신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다 비슷합니다.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한테 당한 이야기, 이웃한테 당한 이야기, 자식한테 서운한 이야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 말합니까? 말하면 늙은이가 푸념한다 소리 듣고 말 안 하면 속으로 사귀고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못된 사람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를 지켜내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당하면서 삽니다. 나이 들어서도 죽는 날까지도 계속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 아십니까? 조선시대 학자입니다. 유배 생활 18년 했습니다. 평생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잘못 아닌 일로 쫓겨나서 먼 섬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봤습니다. 세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글로 남겼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활한 사람을 가까이 두면 평생 편할 날이 없다. 못된 사람, 교활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옆에 두면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정작 우리는 이걸 실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래된 이웃일 수도 있고 끊기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저 사람도 힘들겠지. 그래서 또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줘 봤자 상대는 안 변합니다. 오히려 더 밉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못된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첫째,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한테 도움될 때만 좋은 척합니다. 도움 안 되면 돌아섭니다. 그리고 뒤에서 험담합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도 아니고 가족이어도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이용할 사람 찾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고 할 때만 연락 오는 사람, 일 도와달라고 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 때는 어디 갑니까? 연락도 안 됩니다. 바쁘답니다. 둘째,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칭찬 안 합니다. 늘 남 흉만 봅니다. 뒤에서는 물론이고 앞에서도 슬쩍슬쩍 무시하는 말을 합니다.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네요.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식입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속은 칼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셋째,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덜 도와주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도와준 건 기억 안 하고 안 도와준 것만 기억합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받기만 합니다. 주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줘도 이 사람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입니다. 넷째,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자기가 잘못했어도 변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 탓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 당신이 오해한 거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만 지칩니다. 다섯째, 약한 사람한테만 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센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고개 숙이고 비굴하게 굽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약한 사람, 만만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함부로 합니다. 목소리 높이고 무시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는 사람 앞에서 이런 사람들은 더 못되게 나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멀어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못된 사람한테서 멀어지는 건 내가 진 게 아닙니다. 내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 뭐. 내가 한 번 더 이해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참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너집니다. 내 마음이 병듭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가린다. 좋은 사람은 사람을 가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인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여야 합니다. 좋은 사람만 남겨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다가 정작 나는 무너지는 상, 그건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우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못된 사람하고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기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에 익숙합니다. 소리 지르는 것도 익숙하고 남 탓하는 것도 익숙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말로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만 지칩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거리를 두십시오. 첫 번째 방법, 대답을 짧게 하십시오. 못된 사람이 뭐라고 하면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요, 그렇군요. 이 정도로만 대답하십시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마십시오. 설명하면 할수록 꼬투리 잡힙니다. 짧게 끊으십시오. 두 번째 방법, 거절할 땐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요즘 몸이 안 좋아서요. 이런 이유 대지 마십시오. 이유 대면 반박합니다. 그 정도 몸으로 이것도 못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거절하십시오. 안 됩니다. 끝입니다. 세 번째 방법, 연락을 줄이십시오. 전화 오면 안 받아도 됩니다. 문자 오면 늦게 답해도 됩니다. 만나자고 하면 바쁘다고 하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상대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네 번째 방법, 말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못된 사람은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고 넘기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로만 반응하고 더 이상 대응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방법,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사람 만나는 게 힘들면 안 만나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혼자 산책하고, 혼자 차 마시고, 혼자 생각 정리하고, 그게 더 편합니다. 외로운 게 아닙니다. 평화로운 겁니다. 못된 사람 만나서 마음 상하느니 혼자 조용히 있는 게 100번 낫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외로운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 만나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인맥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인맥보다 마음 편한 게 더 중요합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면 됩니다. 그 몇 사람하고만 제대로 관계 맺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유배지에서 혼자 지내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편지 주고받으셨습니다. 나머지는 다 멀리 하셨습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사십시오.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못된 사람한테까지 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증명하며 살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 다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됐습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못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사는 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편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답답하셨습니까? 어쩌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말은 쉽지, 실제로는 어떻게 하나? 맞습니다. 말은 쉽습니다. 실천은 어렵습니다. 특히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한테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평생 남 배려하고 참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귀한 겁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선한 마음을 나한테도 써야 할 때입니다. 남한테만 쓰지 말고 나한테도 쓰십시오. 남 이해하듯이 나도 이해하십시오. 남 배려하듯이 나도 배려하십시오. 자신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못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무너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내야 합니다. 단단하게, 조용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 생활 18년 동안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자기 신념을 지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못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길 가시면 됩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멀어지면 됩니다. 조용히, 단단하게 내 길 가면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서 배우는 진짜 지혜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게 도망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내 삶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이 말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제는 나를 지킬 시간이다. 그리고 조용히 거리를 두십시오. 싸우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그냥 멀어지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참는 것에서 지키는 것으로 변하십시오. 이해하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변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조금씩 편해집니다. 가슴에 박혀있던 돌이 조금씩 녹습니다. 밤에 잠도 조금씩 잘 오게 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하다 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이 버텨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오셨으면 이제부터는 더 잘 버티실 수 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사실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사십시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멀리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사람, 진심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시간 보내십시오. 그게 진짜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진심 담긴 사람 몇 명이면 됩니다. 그 몇 명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단단하게 여러분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